부산 강서구의 김도읍입니다. 예, 조국의 부친 이사장 하기 전에는 학교에 빚이 그렇게 특별한 빚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거기 각출되어 있는 네.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 마천동에서 두동으로, 그러니까 읍내에 있던 중학교를 산골짜기로 보내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학교 이전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예. 예. 그러면서 지금 학교 빚이 얼마냐면은 지금 현재 학교 땅하고 재산 다 하면 130억 정도 됩니다, 어르신.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빚이 채무가 240억이 돼요. 그러니까 청산을 하면 110억이 학교에 빚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0억의 학교 빚이 그 채권자가 누구냐면 조건이 동생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동생, 조건이. 그러니까 특별한 빚이 없던 학교를 조국 부친께서 이사장이 되고 학교를 뜬금없이 읍내에 있으면 학교 학생들이 많을 건데 꼴짜기로 들어가고 공사하고 그 뒤에 학교가 빚이 엄청나게 되는데 많아지는데 그 빚의 채권자가 누구냐면은 조국 동생, 조건 등 조국 가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예. 추리를 해보면 잘 아실 겁니다. 예. 이런 과정들이 중학교를 임의적으로 옮기면서 그때 옮길 때 마을 주민들이나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이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옮기자 이렇게 한 겁니까? 옮기는 것은 여건상 그 당시에 학교가 복잡한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보내서 예.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벌써 이게 고등국민학교 출발할 때부터 거기 어르신들이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야기 있었어요. 예, 그렇지. 옛날에 그 마천동에 있을 때는 읍내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꼴짜기로 들어갈 거기는 좀 산속 아닙니까? 학교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옮기면 비싼 땅 팔아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학교가 빚이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사장이었던 조변현 씨가 공사를 맡아요. 그리고 조국 동생 조건을 한테 하도급을 줘요 또.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채권은 조국 가족이 가져가고 학교는 빚이 남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가족의 이런 문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하게끔 조건희를 법인 사무국장에 앉히고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소송을 하면서 무조건 져주는 거예요. 조국 가족들한테 학교가.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조국 후보자가 학교라는 공익재산을 본인들 가족들 배불리는데 이용한 사람들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우 의원님께서는 사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뇨.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그게 도저히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도의를 지킵시다. 제가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예. 예. 제가 김진태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께서 모든 발언, 의사 진행 이거는 질문제에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네. 예. 아울러 다들 지금 이제 벌어진 진심으로 이 하시죠. 사단뿐만 아니고 오늘의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미 초중등 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예. 수없이 많은 법의 위반인들이 행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명확한 경고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위원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이제부터 발언 증인신문 없이 하십시오. 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대로 따라드렸습니다. 아시지 예, 않습니까? 저는 예, 위원장님 이제부터 말씀을 증인신문 하십시오. 최대한 존중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도저히 제가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증인신문 하세요.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영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우리 그 웅동학원에 그 쏟아진 우리 지역민들의 애정과 헌신 너무나 저도 읽어보고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생님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그 헌신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웅동학원이 1996년에 이제 이전하기로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도로변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수업에 지장될 정도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고 교육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됐는데 그렇죠. 네. 그 앞에 네,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상 그 부지가 그 네. 당시에는 학교를 옮겨서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당시에 평가가 있었대요. 그렇죠. 43억 원 평가했죠. 예, 지역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뭐 공립하다 사립하자 이래 샀다가 네, 딜레이 돼 가지고 네. 한 2년간 2, 3년간 됐어요. 네. 그 바로 이제 저 IMF하고 네. 연계되는 그 상황에서 거기가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네. 그걸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너무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일단 학교의 부채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는 사실 43억 원 평가액이었고 그래서 동남은행에 담보대출로 35억 원을 대출 받아서 충분히 공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2년 3년 늦춰지면서 IMF가 오고 결국은 20억 원의 경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공사 금액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조변현 이사장께서는 자신과 관련 없는 모든 업체에는 다 사비를 털어서 공사비를 다 내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자신과 자신 아들의 그 공사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주는 형태로 겨우겨우 막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학원에는 부채가 남게 되었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웅동학원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을 주민들도 다 그러실 텐데 앞으로 웅동학원이 어떻게 또 웅동중학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네, 앞서 내가 이야기한 거 그 당시에 지역인들하고 또 그 학교 재단 측하고 네, 사립과 공립에 대한 문제를 줄다리 하다가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뒤에 어떠한 금융 문제라는 이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시고요. 전혀 네. 모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채무들이 다 해소가 되고 건강한 개정 상태가 되고 그리고 학교가 발전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바라는 거죠. 네, 그 지금 우려하는 것은 네, 거기다 아이들 교육해서 후이전들 잘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애들한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나그 네. 상황 눈물 나요. 솔직한 이야기가. 네,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네. 그럼 일단 이 결과가 잘 이렇게 해결돼 가지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상처 안 주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그냥 좋은 후보나 누구나 다 그 고향 출신하고 다 관계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